이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에다가 자본을 지출을 하는 거죠. 이 지출이 다 어디로 가요? 반도체 사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패키지단에서 이제는 이제 삼성전기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일리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다시 8,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동안 시장 지수를 이끌었었던 종목들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죠. 시장이 전체가 다, 전체 업종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죠. 특정 종목들이 이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이런 반도체 빅4들이 주도해서 시장을 끌어올렸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끌어올린 만큼 시장이 좋았던 거고, 지금 안 좋다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에서 지금 수급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위인 이 현대차만 보더라도 최근 주가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50만 원을 깨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7위거든요, 7위. 근데 7위에 위치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계속해서 좋지 못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을 보면 그게 조금 더 심하죠. 코스닥은 이제 상위 시가총액 업종 1, 2위가 바이오랑 그리고 2차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랑 바이오가 다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800포인트대까지 밀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만 좋았고 또 코스피 중에서도 반도체 빅4만 좋았는데 이 빅4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이유를 보면은 사실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상반기에 반영이 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진 상황일 것이고요, 그만큼.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최근 6개월 동안에 상반기 때 굉장히 부진했었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월가의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트리거가 된 재료도 있죠. 애플이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공급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요청을 미국 정부 측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비싼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되는, 상기시켜준 내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이 빅테크 기업들 쪽에 조금 자본이 들어가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빠지는 그런 그림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 증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대장주들에서 일부 소부장 쪽으로 조금 낙수 효과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이 또 상대적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딱 7월이 넘어가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건가? 라는 인식을 해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 시간이 7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이 되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좋게 나오겠죠. 3분기 가이던스, 4분기 가이던스 얼마나 좋게 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10일에 하이닉스가 ADR 상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호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부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증권사 가이던스들이 이 내용들 가지고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가격에 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되면 ETF에 대한 이 자산 재배분, 그리고 위험 해지에 대한 이 프로그램 매매가 가동이 되잖아요. 결합이 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데 최근 레버리지 ETF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일부 먼저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반도체 빅4 종목들이 빠졌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많이 내려온 만큼 매수 기회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강한 업종이 있겠지만 여전히 약세 흐름을 유지할 업종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상반기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수는 좋았는데 극단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빅4가 없으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뭐 반도체 소부장, 장비 기업들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 가지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대부분 대중적으로 살 수 있는 이 반도체 빅4가 없었다면 시장 상승률 대비 저조한 성적을 거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하반기 때 흐름을 봤었을 때 하반기 때 반도체 어떤 이 메모리 반도체 빅4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저한테 방금 주신 질문이 코스피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신 건데 그 말은 반도체 빅4주들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냐고 묻는 거랑 저는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회가 될 수 있죠.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수급이 분산되는 그림으로 하반기는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매력도 차원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27년도에도 이 반도체 쪽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그 부분들이 숫자와 덩달아서 이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올해 상반기 때 상당히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하반기 때도 상반기 때처럼 올라가려면 28년도 포캐스트도 되게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이 가이던스들이 줄지어 나오기까지는 공백기가 있죠. 아직 26년도니까. 그죠? 그러면 안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충족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은 여전히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고 메모리 판매율도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건데 다소 흐름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매력도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7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이 쌌었을 때 주가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지금의 상황, 그죠? 그리고 28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공백기인 지금의 직면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랑 상반기에 딱 들어섰을 때 상황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우선 차익 실현 욕구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오래 끌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상승률이 꺾여서 하락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상승률이 다소 완만해지는 그림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완만해지면 그럼 시장의 수급은 조금 분산이 되는 그림으로 갈 텐데 그 분산이 될 수 있는 업종의 길목에 먼저 잘 선점을 해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종에 가장 큰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한다면 저는 소부장 쪽으로 조금 낙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장비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막 PER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지만 이 어떤 단계적 순환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자, 단계적으로 보면 우선 1단계가 뭐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에다가 자본을 지출을 하는 거죠. 이 지출이 다 어디로 가요? 반도체 사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패키지단에서 이제는 이제 삼성전기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되면은 당연히 공장을 더 추가적으로 늘린다라고 하거나 뭐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한다고 하거나 이런 생산 캐파 증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추진을 하고요.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6월 초에 최태한 회장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생산 캐파를 2배 이상 늘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3단계 생산 캐파를 늘리면 뭘로 들어가요? 그 자본이? 장비 발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장비 발주 들어가면서 그 장비 기업들이 먼저 달리고 장비 기업들의 이익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을 하면은 소재 부품주들이 가는 그런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소부장이 조금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는 AI의 주요 병목이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는 전력 쪽으로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력이라는 큰 섹터를 되게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력 안에는 전력 기기도 있을 테고요, 전선도 있겠죠. 그리고 발전 쪽에서는 저는 원전을 잘 보면 되고, 뭐 재생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쪽도 잘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막 좋을 거고 막 호황으로 갈 거고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ESS 비즈니스 향 쪽은 저는 하반기에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을 담으시겠습니까?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보는 이 하반기 시장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 상승률이 다소 완만하게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뷰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뷰대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3분기 때는 속도 조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속도 조절의 시그널이 이미 지난주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잘 추세를 지켜주던 이 반도체 빅4, 21선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럼 코스피 지수 자체도 사실상 계속해서 3분기 내내 치고 올라가면서 뭐 11,000, 막 12,000포인트 막 이렇게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여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제가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포함하고 또 반도체 소부장까지 포함을 한 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한 20% 비중을 가져간다. 그리고 나머지 또 20%는 이 전력 설비. 전력 설비가 전력이라는 큰 섹터, 이 전력 안에는 뭐 이제 전력 기기, 설비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발전 쪽에 원전, 뭐 원전 해봤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점이 될 것 같고, 뭐 건설주들도 일부 편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SS 쪽도 뭐 세분화해서 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배터리 셀 기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셀 기업 중에서 그나마 이제 제가 하나 픽 해보자 하면은 이제 삼성 SDI 정도가 그나마 가장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20%를 가져가고, 그리고 한 10% 정도는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지만 조선과 방산 쪽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가져가자. 3분기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방산주 쪽에서는 방산주는 이 지정학적 배경 자체가 지금은 탈세기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구조적 성장 구간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가장 편한 것은 국내에서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이 제일 편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향후 2년 동안의 어떤 전략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딱 띄워놓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향후 2년 동안 포워드 PER이 25배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비중을 늘리고 35배 근처로 가거나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방산 기업들에 대한 그 편입 여부도 저는 이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현대로템 이런 것들도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쪽에서는 조선 3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뭐 굳이 저는 가장 좀 좋다라고 보는 게 엔진 사업부가 있는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 현대중공업의 이 중간 지주 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 요 정도 괜찮게 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뭐 미포조선, 사모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쪽 그 자회사 3사에서요. 아마 올해 영업이익이 5조 원이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조선 방산 합쳐가지고 한 10% 보고 그러면 50% 현금 비중을 3분기 동안에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4분기 정도가 되면은 전력 쪽에 대한 이 전력 섹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볼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게 당장 다음 주 혹은 한 달 뒤에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딱 그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 고집 부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업데이트되면 그 증거에 맞춰가지고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략을 수정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말이 바뀔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분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누구에겐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겐 또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시각 틀대로 보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서 좋은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